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겸손한 편이신가요? 아니면 거만한 편이신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가요? 오늘은 겸손함, 거만함, 이 상반되는 두 단어를 가지고 한번 오프닝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 셜록 홈즈 같은 인물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거만한 쪽에 더 가까운 인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겸손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주위에서 보면은 거만한 쪽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제가 남의 말을 그렇게 잘 듣는 편이 아니거든요. 자기 고집이 세고 남의 말 안 듣고 자신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전부 거만한 걸까요? 이 거만의 사전적 의미가 잘난 체하고 의시되며 겸손하지 못하고 타인을 업신여긴다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이렇게 남을 업신여기지는 않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잘난 체를 하는 편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닥 이렇게 잘난 게 없어서 그래도 자랑거리 좀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을 하거나 했으면은 자랑을 하기는 해요. 사실 어떤 사람이 거만한지 혹은 겸손한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다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항상 겸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도와줬고 운이 좋았다. 또 나 자신의 행동에는 어떠한 문제가 없었는지 의심할 필요도 있고 그렇게 겸손함을 갖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이 겸손을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애매하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뭔가 자신을 낮춰야지만 겸손해질 수 있나? 그래서 그 중간을 찾기가 참 어렵다면 차라리 거만해지는 건 어떨까? 물론 당연히 사람은 겸손해야 되겠지만 뭔가 자기 자신은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자신을 낮춘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 경계의 그 적당한 선을 참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굳이 무엇인가를 하나 정해야 된다면 결국은 나 자신이 당당해지는 게 맞지 않나? 라고. 그냥
오늘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오프닝을 열어봤습니다. 오늘은 셜록 홈즈 5번째 이야기이고요. 그럼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셜록 홈즈 5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다섯 번째 이야기. 광고를 보고 온 손님. 오전에 무리를 한 탓인지 오후가 되자 온몸이 녹초가 되었다. 홈즈가 연주회에 간 뒤 좀 쉬려고 했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흥분한 탓에 온갖 공상과 몽상이 밀려왔다. 눈을 감아도 피살자의 원숭이 같은 얼굴이 떠올랐다. 어찌나 흉측한지 세상에서 그의 얼굴이 없어졌다는 게 다행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살해 방법이 독살이라는 홈즈의 추측은 놀라웠다. 홈즈는 사체의 입냄새를 확인했고 그때 독살을 확신했을지도 모른다. 사체에 상처가 없으니 독살을 떠올리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바닥에 흥건하게 고인 피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싸움의 흔적도 무기도 발견되지 않았다. 갖가지 의문이 가득한 채 홈즈 나나나 오늘 밤 잠들기는 힘들 것 같았다. 그러나 여유 있게 행동하는 홈즈를 보면 그는 이 모든 것을 명쾌하게 풀이할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그게 무엇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홈즈는 연주회가 끝나고도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돌아왔다. 저녁 식사는 이미 식어가고 있었다. 아주 멋진 공연이었어요. 홈즈가 식탁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다윈은 음악에 대해 이런 말을 했죠. 사람은 언어 이전에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인간은 음악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건 원시시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지요. 아주 방대한 이야기군요. 인간과 자연을 이해하려면 아주 넓게 생각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어딘가 불편해 보입니다. 브릭스턴 사건 때문인가요? 총성이 빗발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왔으니 대담해질 만도 한데 그렇게 되지 않는군요. 동료가 마이완드에서 난도질 당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도 까딱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사건에는 남다른 구석이 있죠. 아주 끔찍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니까요. 혹시 석간신문을 읽어보셨습니까? 못 봤소. 이번 사건에 대한 기사가 났어요. 하지만 여자의 결혼 반지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더군요. 다행입니다. 왜 그러죠? 이 광고를 보시겠습니까? 사건 직후에 나는 이 광고를 모든 신문에 냈죠. 홈즈는 내게 신문을 보여줬다. 광고는 습등물란 맨 위에 실려 있었다. 결혼 금반지 습득,
발견 장소는 브릭스턴과 화이트하트 술집과 홀랜드 그로브 사이. 왓슨 박사에게 속히 연락바람. 오늘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 베이커가 221 B번지로 오면 만날 수 있음. 선생의 이름을 허락 없이 썼습니다. 홈즈가 말을 이었다. 내 이름을 썼다가 어수룩한 경찰들이 일을 망칠 것 같아서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누가 찾아오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나는 결혼 반지가 없습니다. 여기 있죠. 홈즈가 반지 한 개를 꺼냈다. 이거면 충분해요. 모조품입니다. 홈즈 씨 생각에는 누가 올 것 같습니까? 갈색 옷을 입은 남자, 얼굴이 붉고 뭉툭한 구두코. 만약 그가 직접 오지 않는다면 공범을 보낼 겁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래야 이 사건을 풀어낸 내 추리에 일관성이 생기지요. 그는 반지를 찾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겁니다. 사체 옆에 반지를 떨어뜨린 줄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사건 현장을 떠난 뒤 반지를 잃어버린 걸 알았겠지만 촛불을 켜두고 온 바람에 이미 경찰에게 현장을 넘겨주고 말았지요. 그래서 그는 술에 취한 척 연기를 한 겁니다. 그로서는 길에다 반지를 흘렸을지도 모르니 신문 습득문란을 꼼꼼히 뒤지고 있겠죠. 그리고 이 사건을 읽고 한 번에 걸려들걸요. 반지와 살인사건은 누구도 연결시키지 못할 테니까요. 그는 1시간 이내로 여기에 올 겁니다. 그가 오면 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맞지요. 혹시 무기가 있습니까? 군용 권총과 실탄이 있긴 합니다. 그는 필사적일 테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권총을 닫고 실탄을 장전해 놓으십시오. 여차하면 그를 덮칠 테니까요. 나는 홈즈의 말대로 침실에 들어가 권총을 챙겨두었다. 거실로 돌아오자 홈즈는 식탁을 치우고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다. 점점 흥미로워지는군요. 홈즈가 말했다. 미국으로 보낸 전보에 답신이 왔습니다. 내 생각이 맞았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이올린 줄을 바꿀 때가 됐군요. 권총은 주머니에 넣어두십시오. 그자가 오면 평상시처럼 행동하시고요. 모든 건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막 8시가 되었군. 내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그자가 곧 도착할 겁니다. 문을 약간 열어놓으십시오. 여기 이 책은 어제 노점에서 샀는데 좀 희한합니다. 민족 간의 법이라는 책이지.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1642년 로렌즈 리에주에서 발견됐어. 아직 찰스 1세의 목이 무사할 때이죠. 발행인은 누구죠? 필립 드 크로이. 표지 안쪽에 윌리엄 화이트의 장서라고 잉크로 적은 글이 있습니다. 윌리엄 화이트가 누구일까요? 필체를 보니 권세를 부리던 17세기 변호사 같군요. 그때 벨이 울렸다. 하녀가 현관으로 걸어가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왓슨 박사 계십니까? 복도에 낯설고 허스키한 목소리가 울렸다. 하녀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곧이어 발소리가 들렸다. 발을 약간 끄는 듯 발소리는 명료하지 않았다. 그러나 홈즈의 표정에 언뜻 놀라는 기운이 돌았다.
이윽고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십시오. 내가 말했다. 우리의 예상과 달리 문 앞에 나타난 사람은 다리를 절름거리는 노파였다. 그녀는 우리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뒤 들고 온 석간신문을 펼쳤다. 이걸 보고 왔어요. 노파가 말했다. 브릭스턴가에서 주운 그 결혼 반지는 내 딸 셀리의 것이에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남편은 유니언 기선 주방 보조로 있다오.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 걸 알면 야단이 날 거예요. 제정신에도 화를 잘 내는데 술이라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겠소. 상상조차 끔찍하구만. 딸애가 서커스를 보러 갔다 잃어버린 모양이야. 이 반지가 맞나요? 내가 물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노파가 소리를 질렀다. 다행이군 다행이야. 셀리가 이제야 마음을 놓겠어. 할머니 어디에 사십니까? 내가 연필을 잡으며 물었다. 하운즈 디치 덩컨가 13번지라우. 거기서 서커스를 보는데 브릭스턴가를 지나갔다고요? 홈즈가 날카롭게 외쳤다. 노파가 동그란 눈을 크게 뜨며 똑똑히 말했다. 왓슨 씨는 내가 사는 곳을 물었잖우. 내 딸 셀리는 베컴 메이필드 플라이스 3번지에 새들어 살고 있소. 할머니 조남이 어떻게 되시죠? 성은 소여, 셀리의 성은 데니스. 셀리는 톰 데니스와 결혼했지. 톰은 배를 탈 때는 아주 착실한 사내라오. 하지만 심해만 돌아오면 여자의 술집에. 여기 반지를 받으십시오, 소여 부인. 나는 홈즈의 눈짓에 반지를 건넸다. 반지가 주인을 찾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노파는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하며 계단을 내려갔다. 홈즈는 노파가 나가자마자 외투를 걸쳤다. 노파를 따라가야겠어요. 그녀는 공범이에요. 선생은 여기에서 기다리세요. 홈즈는 계단을 급히 내려갔다. 창문을 내다보니 노파는 길을 건너고 있었다. 그 뒤를 홈즈가 바싹 쫓았다. 홈즈가 모두 틀렸는지도 아니면 이 엄청난 사건을 모두 파헤치는지도 몰랐다. 나는 온 신경을 집중하고 홈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나는 파이프 담배를 물고 앙리 무리제의 방랑생활 화집을 들여다보았다. 10시가 지나자 하녀들이 방 안으로 들어가는 발소리가 들렸고 11시에는 하녀들 방으로 가는 가정부의 발소리가 들렸다. 12시가 거의 다 됐을 때 드디어 홈즈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가 방 안에 들어섰을 때 뭔가 잘못됐다는 게 느껴졌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의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다. 그가 이윽고 허탈하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죽어도 이 일을 경찰들에게 알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하도 약을 올려놓아서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날 비웃을 거예요. 어차피 내가 판세를 다시 뒤집을 테니 난 신경도 쓰지 않겠지만. 홈즈 씨,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실패해요. 그 노파는 절름발이 행세를 하며 사륜마차에 오르더군요. 마부에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하운즈 디치 13번지로 가자고 말이죠. 나는 마차 문이 닫히고 나서 마차 뒷바퀴에
매달렸죠. 그리고 13번지에 거의 다다랐을 때 뛰어내렸어요. 마차가 곧 멈췄지만 마차에서는 누구도 내리지 않았어요. 마부가 빈 마차 안을 보며 욕을 퍼붓더군요. 노파는 자취를 감췄어요. 13번지에 가서 그녀에 대해 물으니 그 집은 캐스윅이라는 도배쟁이의 집이더군요. 소연아 데니스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그럴 수가. 그럼 그 절름발이가 달리는 마차에서 도망을 쳤단 말인가요? 노파? 웃기는 소리죠. 우리가 당한 겁니다. 그자는 변장을 했어요. 미행당하는 걸 눈치채고 날 완전히 따돌렸지요. 그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혼자서 행동하는 자가 아닙니다. 조력자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만하죠. 몹시 피곤해 보이는군요. 나는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난로가에서 울분을 삼키는 홈즈를 뒤로하고 침실로 들어갔다. 낮게 퍼지는 그의 바이올린 소리가 어찌나 우울한지 그는 밤새도록 그 사건을 되뇌고 있는 게 확실했다. 네. 우리의 셜록 홈즈가 실패를 했는데요. 근데 이 뒷바퀴에 달려 있으면 분명히 이젠 뛰어내렸을 텐데 그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과연 그걸 몰랐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이 추리 소설이라는 거를 저도 처음 봐보는 거라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추리를 해야 되는 건지 뭐 아직 이야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뭐 그 뒤에 또 다른 것들이 밝혀지는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간 그 부분이 조금 설명이 덜 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좀 이해가 되진 않지만 뭐 하여튼간 결국 무엇이 됐든 이 셜록의 그 추리는 맞은 거잖아요. 그걸 놓쳤다라는 걸 실패했다는 거지. 뭐 하여튼 오늘은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